오늘은 영화 리뷰입니다.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9년에 개봉했고요. 브래드 피트,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했지요. 감독은 거장으로 알려진 데이빗 핀처이고요. 아카데미 미술상, 시각효과상, 분장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줄거리로 들어갑니다. 1918년 세계대전 말 뉴올리언즈에서 한 사내 아이가 출생합니다. 아기를 낳던 중에 엄마는 죽고요. 혼자 남아서 아기를 키워야 할 아빠는 아기의 얼굴을 보자 경기를 일으키면서 포대기에 싼 채로 버리러 갑니다. 아기를 양로원 계단에 버린 아빠는 달아나듯 가버리고 포대기를 열어본 양로원의 흑인 부부는 깜짝 놀랍니다. 아기는 쪼글쪼글 늙은 80대 노인의 얼굴이었거든요. 괴물이라며 손대기조차 꺼려하는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그러나 가엾다며 그 아기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기릅니다. 그렇게 아기는 자연스럽게 양로원에서 길러지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세계에 스며듭니다. 얼굴이 쪼글쪼글한 데다 온몸에 노인병까지 있어서 관절염까지 앓고 있는 아기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 행동거지나 표정까지 어김없이 80대 노인인 그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몸의 기운이 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머리칼도 없었던 머리에서 머리털이 수북하게 자라고 있는가 하면 몸의 근육도 단단하게 붙기 시작하지요. 그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노인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12살이 되는데요. 그 즈음엔 꽤 많은 괜찮은 용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체력도 강해진 데다 주름살까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60세쯤의 용모가 되었을 무렵 그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나이 만 6살의 그 소녀와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친구가 되는데요. 소녀의 이름은 데이지.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후엔 소식만 가끔씩 듣게 되지요. 데이지는 그 후 발레리나가 되어 점점 바빠지고 벤자민은 청년의 나이가 되자 양로원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 배를 타고 선원이 되어서 진주만 공격에도 참여하여 세상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은 생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생부는 사실 먼 빛으로 늘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늘 그곳에 버린 걸 후회한다며 가슴 아파하는 생부. 벤자민은 처음에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알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을 함께 합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단추 공장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품에서 죽으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줍니다. 그러던 중 데이지의 소식을 알게 된 벤자민 공연장으로 찾아간 그는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만 이미 그녀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죠. 실망한 벤자민은 고이 물러나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인생을 즐기죠. 돈이 있으니까요. 이미 점점 젊어진 그는 체력이며 신체 조건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지의 친구로부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파리에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벤자민에게 데이지는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마음의 문을 닫죠.
발레리나로 활동하던 여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춤조차 추지 못하게 되었으니 절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만나서 사랑하게 될 운명이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세상 이치죠. 벤자민과 데이지는 지금까지 나이가 서로 어긋나 선뜻 사랑에 빠지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점점 건접한 상태가 되어감을 느끼고 나이가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벤자민은 아름다운 곳을 함께 찾아다니고 보트를 함께 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짧지만 인간에겐 누구나 그런 절정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는 거지요. 불같은 사랑,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로 진입한 그들은 이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커플이 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란 또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아기를 뵌 데이지는 벤자민에게 가정을 꾸리자고 말합니다. 수영으로 다리를 또 그동안 치료한 그녀는 무용교습소를 운영하며 발레리나로서의 삶까지 되찾고 있었거든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의 활동은 못할지라도 그녀는 부러울 게 없는 삶을 만끽하는 거죠. 벤자민 역시 행복해하지만 딸을 낳아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자 조용히 재산을 정리해 그녀의 통장에 넣어주고 가출을 합니다.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집을 나온 그는 그날 벌어서 사는 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젊어지다 못해 소년의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가 집을 나올 때 데이지는 내가 늙은 여자가 되어가는 것이 싫어서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냐며 노여워하지만 벤자민의 속마음은 그건 아니었죠. 늙어가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로서 어렵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점점 어려져서 딸보다 더 어린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싫었던 거죠. 당신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라고 말하며 집을 나왔던 그는 딸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데이지의 무용소로 또 찾아갑니다. 그리움 때문이었겠지요. 놀라는 데이지. 그녀의 곁엔 이미 새로운 남편 로버트가 있었고 딸은 그가 친아버지인 줄로 믿고 잘 자라고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늘 알고 있는 벤자민 아저씨란다 라고 말하며 그를 소개하는 데이지. 딸과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렇게 그들은 또 헤어집니다. 이미 너무도 젊었어. 20대 청년의 싱그럽고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 있는 그가 기가 막혀올 뿐인 데이지. 사실 남녀가 한쪽은 점점 늙어가는데 한쪽은 오히려 더 젊어지고 있는 걸 본다. 사랑을 한다 해도 고통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흐릅니다. 아동복지과에서 어느 날 연락을 받은 데이지는 어린 아동이 되어 있는 그 벤자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치매에 걸려 인지능력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늙은 여인이 된 데이지는 그 길로 날마다 이제 벤자민이 있는 그 빈집으로 찾아가 그를 돌보는데요. 아내인 줄 알 리 없는 치매 상태의 벤자민은 그녀를 엄마처럼 의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마치 보통의 사람들이 늙어서 치매 상태가 되면은 아내든 자식이든 어린 아기처럼 되어서 이렇게 의지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엔 갓난 아기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안겨 죽지요. 천진난만한 천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극하게 바라보다가 눈을 감는 모습.
좀 더 이제 늙어서 병원의 병상에서 딸 캐롤라인에게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주던 데이지 역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마침내 죽죠.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너무 잔잔해서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지요. 늙어서 태어나 아기로 죽든지 아기로 태어나 늙은이로 죽든지 두 사람의 결과는 똑같이 죽음으로 기결된다는 사실. 결국 인간은 시간의 노예로 살다가 시간이 마치면은 죽는다는 건 똑같은 거죠. 마치 태엽을 감아 움직이던 시계가 그 수명을 다하면 멈춰버리는 것처럼 인간 역시 그런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 벤자민 역의 그 브래드 피터는 여전히 단아한 모습의 정제된 그 남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었고요. 데이지 역의 케이트 블란쳇은 약간 그 중성적인 매력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이쁜 배우는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그냥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 행위 예술가다운 고상한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었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만큼 연기파죠. 두 사람 모두 그 손색 없는 연기 세계를 보여주었고 영화의 연출은 매우 고급스러우면서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안겨주어서 관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 기억에 남는 문장은 갑작스러운 절망에 부딪힐 때 인간은 신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사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소개하는 영화는 꼭 제 취향에만 꼭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님들에게 뭔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엔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